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결코 너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민주당의 행태에는 직권 욕심뿐.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행태에는 직권 욕심뿐 국민도 민생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리로 나가서 선동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을 위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당 정부와 대통령실의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여기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당정은 한몸, 국민을 위한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심기일전하게 됩니다. 제22대 국회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파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정도를 걷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방 모두 화장실 앞에 원내대표실, 당대표실을 화장실 바로 앞에 배치를 하나. 그건 좀 물론 화장실 배치도 좋아. 이제 화장실의 배치도 좋지만 대통령실은 대체제 조국혁신당 집회에 참석한 해병대 전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배정된 사무 공간은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 끄트머리만 모아가지고 그것도 도시락도 채우지 않은 채 이렇게 배달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조국혁신당에게 수용하라고 제시했느냐, 이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 좀 낮추세요, 앞에. 준비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조국혁신당의 첫 공식 최고위원회입니다.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비공개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네. 빌려서 빨리 가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오기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엄청난 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의석수가 달라졌으면 그에 그 비례하는 공간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는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당부 직원분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몇 결제도 뭐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농반진반입니다만은 어떻게 두 방 모두 화장실 앞에 원내대표실, 당대표실을 화장실 바로 앞에 배치를 하나. 그건 좀 물론 화장실 배치도 좋아. 이제 화장실의 배치도 좋지만 의석수에 비례하는 평수가 좀 필요하고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북한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저희도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행위고. 쓰레기 버리라는 게 아니고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국가가 대응하는 데는 또 국가의 품격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보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강 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대북 확성기 재개인데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지. 우리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즉각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좀 곧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9.19 합의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졌는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은 또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그 풍선이 넘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해서 사격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저희도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범죄이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국가가 대응하는 데는 또 국가의 품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박찬대 의원의 170일은 임시의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제415에 국회 임시의 집회 공고를 하여 원회독주 중단하라! 저보다 목소리 작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라! 그것은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원래 MBTI가 T인데 지금 약간 F로 좀 변하는 느낌이 돼서 그러니까 눈치 없이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자 배구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들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여기 선배 언니들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울컥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얘기를 하니까 약간씩 올라오네요. 예. 약간씩 올라와요. 예. 태극마크를 꿈꾸면서 했던 그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드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은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당헌 제25조 2항과 관련해서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다만 88조 3항을 개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업관 요구조항 만들어서 당대표가 계속 1년 전에 사퇴 안 해도 되는 건데 의견을 좀 1년 전에 사퇴하는 거죠. 네? 1년 전에 사퇴하는 거죠. 네. 아까 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그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내에서도 뭐 이럴 거면 이재명 대표가 무기를 발칙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연임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또 여러 차례 토론도 있었고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또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왜 필요합니까? 공산당에서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내지 마시고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명이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북 송금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검찰이 이번 주에 기소한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브리핑은 나중에 일정 잡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좀 미루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 마칠게요. 다음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 이후로 북한이 그 최전방 부대에서 뭐 특이 동향이 좀 있었는지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했다가 돌아갔다라고 돼 있었는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네,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했다가 돌아갔다라고 돼 있었는데 하필 그 시점도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이고 왜냐면 오물풍선이 이제 그 전날 밤부터 살포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합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12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그 질문 많으실 것 같으니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단순 침범이라고 지금 정의하신 배경이 좀 단순 침범한 그 인원의 숫자나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길도 없는 상태이고 그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DMZ 표식이 안 보여지고 수풀이 우거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근방에서 작업하는 게 그 북한군이 뭐 한두 번은 아닐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단순 침범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그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해당 병사들이 무장을 한 상태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업 도구 들고 가는데 무장이 일부 좀 돼 있었던 건가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다. 상자 상어? 어휴, 니 왕이야. 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어. 후보 맞나요?福宝以坐卧的姿势，头顶着笼子把手的一角，然后睡觉，睡出来。
네, 대변인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이 조작 수사의 끝판왕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이니 대표 연임이니 하는 전략으로 대선에 출마해 보려는 꼼수부터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고 재판에나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 안 끼어들 겁니까? 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이 당시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판사격에 해당되는 감사위원들의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전산에 올린 전산 조작을 시인을 당시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않으셨습니다. 시인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시인 안 했다고요? 그 내용을 위원장님, 감사 전현희 보고 의원님, 쓰라고 전현희 하고 의원님 잠깐만 발언만 주시고요. 사무총장님, 왜 의원이 발언한 시간에 끼어들고 발언합니까? 네? 왜 그래요? 그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틀릴 때는 제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사실이 아닙니까? 사무총장. 네. 전현 의원님 잠깐만. 앞으로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 안 끼어들 겁니까? 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뭘 유의합니까? 오늘 회의는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고유 법안을 심사한 후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비교섭 단체 한 명의 위원 몫에 대한 제2소위 배정을 재고해 주시고 제1소위에 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저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개혁을 위해 그럼에도 비교섭 단체 1인에 대한 제1소위 배정이 불가능하다면 소위원 선출을 표결로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국 혁신당 분들과 또 개별적으로는 박원정 의원님과 서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박원정 의원님께서 이소위에 가시는 것을
양해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저와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박은정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직접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네. 부탁드리는데 사전에 조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소개받은 SK 스케치북에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이영입니다.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서 네. 부탁드리는데 사전에 조금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에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국왕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가실 거죠?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바로잡으라는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오신 의사회원 여러분, 전공의 여러분, 의대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럼 반대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오면은 다른 진료는 없고 약 처방이나 해주고 뭐 그런 걸로 끝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세계에서 알아주고 대한민국의 최고 랭킹 1위라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시한부 인간들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들 위해서 좀 자기들 욕심 부리지 말고 두 거대 정당이 말하는 민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비는 왜 받아가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 오시죠. 오늘은 아침에 원내 대책회의도 없기 때문에 잠시 이런 베풀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관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안합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합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해서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협상안을 내놓으랐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합니다.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미친 짓 그만하십시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일 받게 될 22대 국회 첫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이라면 세상에 어떤 여당이 국회를 내팽겨칩니까? 제1야당은 더합니다. 폭주기관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석이라는 자신들의 권력에 심취해 있습니다. 의원입법을 애타게 요구하는 현장에도 도연히 유가족이 흐느껴 울었던 공판장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두 거대 정당이 말하는 민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비는 왜 받아가시는 겁니까? 러시아군의 개입을 상정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예 모르신다고요? 국방부가 관련 기관 아닌가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셨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4조를 보면 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이런 기한 없는 협정을 체결하는 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문 전체를 읽어보면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혹시 러시아로 이제 고위급 파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미일 우방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이라면 우리 군의 유사시 작전 계획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답을 좀 불명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대비한다는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예 모르신다고요? 대권까지 원합니다. 대권까지. 원희룡 소리 질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게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대통령과 신뢰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투력이 없습니다. 저 윤상현이라면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입장이 정해져 있는데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정말 우리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다. 회국에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이 실체 진실 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판단됐을 때 그때 특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의 안을 받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장이 중립적으로 특검을 정하는 거 그거 왜 반대하죠? 그래서 뭐 소신이 있다, 글로벌하다, 뭐 수도권 위기 같이 내가 밥 먹었다고? 원희룡 장관이 그래요? 저는요 대통령 밥 먹었다는 얘기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대통령 누구보다도 가장 두텁다고 생각해요. 윤상현이는 누구라도 할 말 다 한다. 또 대통령도 제 말은 받아주신다. 윤심을 파는 사람 또는 윤심이 회복됐다고 주장하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예스로 답변한 걸로 알고 대통령 사실 호용호제합니다. 어딨어요? 가시죠. 가족 여러분들, 서울 성파갑 국회의원 박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앉아서 손 잡는 게 일어서 볼까요? 예. 그래, 그러면 이쪽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 진짜로 그거 한번 해? 카메라로 와 얘들아. 안녕하세요. 이제는 최후의 그때가 왔습니다. 국민들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따뜻한 정치를 위해서도 위원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를 뽑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통합이 안 될까 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일맥상통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봅시다. 아무튼 예스로 답변한 걸로 알고 우리 장관이 무대 보내. 여러분들이 이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당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대통령 사실 호용호제합니다. 호용하지 않은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방금 사퇴하시고 연임 발표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연임으로 발표를 누가 해요? 조만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됩니다.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건 위원장 재량이에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디서 반말하십니까? 예의가 없어. 어디서 반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네. 저희가 지금 사보임이 됐는데 위원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님.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절차도 아니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의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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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보됐잖아요. 들어가세요. 근데 저기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가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있어? 앉으셔서 자기소개 하셔야죠. 자, 지금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알아서 안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량으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국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요? 네.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네. 아이고. 법대로 합시다.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정의하고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동료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어떤 의원이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말하길래 진짜 존경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코치 받으러 왔습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올라가요.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로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형님. 먹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 당대표 했을 때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무너뜨리는데 제가 앞장섰었고 뭘 그때 없었어. 유성미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코치 받으러 왔습니다. 당대표야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총선에 그 쫄딱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그런 짓을 하겠다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25일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렇습니까? 25일날 오지 마라. 그렇게 여러 사람 시켜갖고 전화가 왔길래 야, 우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런 거는 와도 안 만난다. 오지 마라.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아, 만날 이유가 없지. 야, 그 말을 하고 있잖아. 다 했어. 홍준표 대표시장님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특별한 입장은 없어요.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법에 관한 선거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수 과정에 한일위원장을 배분하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측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상권 분립이 작동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상권 분립의 원칙을 반드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의 행위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들 모두가 국회 구성원으로서 품격을 지키며 책임 있게 역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주호영 의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듣겠습니다. 제게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제게 뜻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